자한당 앞에 제가 시위를 나간 적이 있는데 자한당 당직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정보관한테요. 우리 들으라는 투로 경찰분에게 노인네들 또 불러줄까요? 할배 할매들 또 불러줄까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듯이 말하더군요. 네, 어르신들이 무슨 장난감입니까? 우리 세대가 앞으로 잘 살려면, 우리가 정의롭게 진짜 살려면 이제는 주변 어르신부터 기성세대부터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운동을 저는 제 생각으로는 대구 경북에서 더욱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인간 본연의 바탕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비겁하진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보수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기성세대를 설득하는 그런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한인극장 앞에서 5.18 역사 왜곡 규탄, 그리고 세월호 참사 왜곡 조작 주범 자유한국당 해체, 황교안 처벌, 우리 촛불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가 대구에 와서 저지른 망언들과 행태를 우리 시민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차마 입에 담기 진짜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을 음해하고 우리 국민들을 모독했던 그 발언들을 수반했던 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라 오로지 과거에 기생하는, 분단에 기생하는, 그리고 조작이나 왜곡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적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자유한국당 해체, 황교안 처벌, 촛불을 들고 함께 외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구에 사는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에 태어났으며 이 땅 대구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대구에 살면서 정말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길을 지나시는 시민분들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지인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쉽게 옳고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항상 눈치를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왜 대구 경북은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찍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일베대구, 보담대구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들이 일을 잘하나요? 인간적인가요? 그리고 상식적인가요? 양심이 있는 정당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현 정부와 자신들의 부역 언론들을 향해 민생 파탄이고 경제가 바닥이다, 불경기다, 경제를 가지고 현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 운영을 위한 법안과 국가 예산 및 추경 예산, 지역 발전 예산 처리 등을 담당하는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원래 반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5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경과 국회 업무를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5개월 동안 출근을 안 하면 월급을 안 줄 뿐만 아니라 제가 사장이라도 직원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근을 안 하고 일을 안 해도 월급 1,140만 원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과 추경 예산은 우리 국민을 위한 밀접한 것들입니다. 바로 좀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유치원 3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강원도 산불 추경 예산, 미세먼지법, 탄력 근로제 최저임금법, 대학교 시간 강사법, 골목 상권 살리기 유통산업 발전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고시원 스프링쿨러 설치 추경 예산, 포항 지진 특별법, 고교 무상 교육 실시 추경 예산, 신용정보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의료법 개정 등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국회 법안 상정과 추경 예산이 막혀 있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보는 것입니다. 국회의 마비는
국가의 마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들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생업을 이어나가는 시민들, 즉 서민 중에 진정으로 서민 계층입니다. 그들에게 임금을 조금 올렸다고 경제가 파탄된다니요. 그러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왜 막는 겁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골목상권 살리기 법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업주가 임차인으로 권리를 보호받아야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법안을 가지고 목을 조우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떨까요? 국민 80%가 찬성하는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할까요? 왜냐고요? 현 정부가 잘 되는 걸 보기 싫은 겁니다. 자신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기에 국민의 안전은 관심도 없고 법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심 쓰는 듯 가서 피해 지역 어르신들 손잡고 사진만 찍으면 다입니까? 법안 통과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는 이 법안들은 우리 안에 아주 가까이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민생 경제의 틀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대구가 지역 경제 생산 지수, 즉 GRDP 지수가 27년째 꼴찌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27년이면 제가 계산기로 빼보니까 1992년이 나오더군요. 네, 제가 한 10살 정도 때입니다. 네, 11살 정도. 그때 제가 기억해보니까 대구의 빌딩보다 변두리에 논밭이 더 많았던 때 시절입니다. 대구 경북의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중에 3분의 1 정도가 대구 경북에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산 모두 어디로 갔나요? 경제 살린다고 자한당만 찍으면 대구 경북은 뭔가요? 이래도 자한당이 경제를 말할 자격이 됩니까? 이들이 경제만 가지고 거짓말을 할까요? 이들은 역사를 가지고 적폐기회주의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당사를 가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사를 가보니까 이승만 초상화가 우상처럼 받들려서 걸려있더군요. 네, 이승만을 보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5.18이 떠오르고 지금의 세월호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승만의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제 치하 말기에 우리 국민들이 저항이 거세지자 그들을 해오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일본 천황 체제를 따르게 하고 일본 문화를 느끼게 하게 했던 그것이 보국연맹이라는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를 가입시켰고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을 악하라는 명칭을 불러서 처형하고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이루어졌고 이승만은 친일 군인들과 경찰들을 그대로 관직에 머물게 해서 제2의 친일 일제치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들과 독립군들은 친일 세력에 의해서 총칼에 죽어나갔으며 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일본의 보국연맹을 본따서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쌀과 음식까지 주면서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그들의 살생부가 되어서 시민들을 산으로 데려가 10살 아이부터 독립군의 친척, 민간인들까지 모두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 학살의 장소가 대구 근처에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창골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도 친척부터 후손부터 살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본이 국민을 향해 불렀던 악화, 이것이 지금의 빨갱이입니다. 이처럼 제주 4.3, 여순 사건 등 이승만 체제 내에 죽은 민간인들 숫자가 6.25 중공군을 포함한 총 사상자보다 많다고 역사에서 말하는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당시 탄약고 하사로 근무한 분이 500발의 헬기 탄약을 보급한 것을 밝혔으며 전두환의 사살 명령 문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태우거나 바다로 매장시킨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지금까지 사과한 점 없으며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시민들을 향해 빨갱이 좌파라 외치며 죄 없는 아이들과 민간인들을 당시에 사살했습니다. 이 진실이 이제야 서서히 드러난
한편으로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그리고 왜곡하려 했던 그 역사에서 우리 대구 경북은 지역주의의 프레임에 갇혀서 죄 없이 죽어간 시민들을 향해 함께 빨갱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수라고 외칩니다. 과연 이것이 보수입니까? 국민들을 사살하고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보수인가요?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왜 아이들이 놀러 간 것 가지고 아직도 이러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사고가 아니라 아이들을 구한다고 모두 출동해놓고 일부러 구하지도 않고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못 구하게 막았습니다. 애초부터 아이들을 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기무사의 표적이 되어 좌익 세력으로 몰아서 그분들의 모든 일상을 사찰하게 하였습니다. 불이 나서 119 신고를 했는데 불을 끄지 않고 신고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던 것이 박근혜 정부였으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월호의 진실은 묻혀진 채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당시 청와대 문서를 30년까지 봉시켜버려서 또 역사 속으로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들을 진작에 청산했다라면 이 반복적인 거짓 선덕과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프레임에 갇혀 서로 분열하는 이 민중들의 이 아픔들을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사람답게 살고 싶고 우리의 아이들이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싶도록 하고 싶다면 이제는 무조건 자한당이라는 말하는 어르신이나 부모님, 친구들에게 저녁시간 짧게 하려 하셔서 힘드시더라도 정말 진정 어린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6.25의 아픈 상처를 가진 어르신들에게 표파리하는 자한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한당 앞에 제가 시위를 나간 적이 있는데 자한당 당직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정보관한테요. 우리 들으라는 투로 경찰분에게 노인네들 또 불러줄까요? 할배 할매들 또 불러줄까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듯이 말하더군요. 네, 어르신들이 무슨 장난감입니까? 우리 세대가 앞으로 잘 살려면, 우리가 정의롭게 진짜 살려면 이제는 주변 어르신부터 기성세대부터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운동을 저는 제 생각으로는 대구 경북에서 더욱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인간 본연의 바탕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비겁하진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보수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기성세대를 설득하는 그런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니들은 맨날 선거 땐 친절하지, 니들은 맨날 이런 땐 큰절하지, 니들은 맨날 국민을 섬긴다지, 니들은 맨날 그래놓고 모르세지. 자유한국당에 한석도 주지 맙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한 표도 주지 맙시다. 대한의 적폐, 민족의 적폐, 친일파의 후손, 니들은 안돼. 동일의 적폐, 분단의 적폐, 대군도의 후손, 너네는 안돼. 자유롭게 헤쳐먹고 두 배는